볼리 통계점이다. 나폴리에서 김민재가 또 맹활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눈에 띄는 활약이 아니고 굉장히 안정적인 센터백 본연의 수비를 잘 해주면서 팀의 대승을 묵묵히 바쳤어요. 바로 그 경기, 나폴리와 아약스의 경기에 대한 현지 반응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이 경기는 5일 오늘 새벽에 열린 경기고요.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의 요한 크루이프 아레나에서 열렸습니다. 나폴리 입장에서 원정 경기였죠.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 A조 3차전이었는데 나폴리가 원정임에도 불구하고 6대1 대승을 거뒀어요. 사실 이 두 팀이 챔피언스리그에서 남겨온 족적만 보면 또 그리고 사실 최근 한 5년 정도의 챔피언스리그 최근 성적을 봐도 아약스가 훨씬 위거든요. 그리고 아약스는 심지어 홈에서 이 정도로 대패를 당한 적이 없습니다. 챔피언스리그에서는 없어요. 근데 역사상 최초로 6실점을 유럽 대항전에서 내주는 아약스 입장에서는 치욕, 나폴리 입장에서는 상당히 기분 좋은 대승이 되었습니다. 김민재가 이 경기에서 풀타임을 소화했죠. 김민재 선수의 경기 방식은 앞서서 굉장히 눈에 띄었던 경기들과는 달랐습니다. 김민재는 원래 좀 화려한 수비수죠. 그러니까 뭐 상대방이 공격을 하려고 할 때 미리 나가서 끊어먹는 그런 수비라든지, 이번 시즌은 원래는 잘 못하던 헤딩골을 2골이나 벌써 넣으면서 득점력까지 보여주면서 굉장히 눈에 띄는, 그래서 평점이 정말 잘 나오는 수비수였는데 이날은 눈에 안 띄었어요. 그런데 눈이 안 띄었다는 게 못했다는 게 아니고 굉장히 안정적이고, 그리고 아약스 하면 토탈 풋볼이고 굉장히 조직적인 축구라는 팀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나가서 수비를 하다가 특정 선수에게 뭐 잘려 이렇게 유인당해서 뒷공간을 내주고 뭐 이런 수비를 하기보다는 안정적으로 조직을 갖추고 수비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제가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것들 중에 뭐가 있었냐면, 중계를 보면 공이 김민재랑 굉장히 먼 데서 돌고 있고 김민재는 저쪽에 있는데 김민재가 화면이 잘 구석에 있어서 잘 안 보이지만 전력 질주를 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은 센터백들이 계속 자기 위치를 조정하면서 뭐 동료 센터백 바로 옆에 있다가 앞으로 나갔다가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보통은 걸어다니거든요. 그럴 때 종종 걸음치고. 그래서 김민재는 진짜 전력 질주로 위치를 일단 옮기고 가서 쉽니다. 얼마나 성실하고 얼마나 그 90분 내내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있는 수비수인지를 그런 전력 질주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우리 눈에 띄지 않을 때도 김민재는 늘 달리고 있습니다. 그거를 가끔 집중해서 보시면 이 선수의 가치를 한 번 더 알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김민재에 대한 이야기, 사실 저는 이제 경기 전 이야기이긴 하지만 이 이야기를 꼭 소개시켜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그동안 김민재에게 정말 수많은 레전드들이 칭찬을 했는데 이 레전드는 그 중에서도 최고 레전드이기 때문입니다. 누구냐면 크롤입니다. 리트 크롤. 리트 크롤은 들어보신 분, 약간 축구 역사책 같은 데서 들어보신 분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요한 크루이프와 함께 역사상 최고의 팀이라고 하는 그 아약스와 네덜란드의 토탈 풋볼 혁명을 같이 일궜던 수비수예요. 엄청나죠? 그런데 이 선수가 나중에 아약스를 떠나서 나폴리에서도 꽤 오래 뛰었어요. 그래서 나폴리에서 있는 기간에는 세리에 올해의 선수도 한번 수상했거든요. 당시 비공식이었습니다만. 그러니까 아약스와 나폴리 두 팀 모두에서 레전드이기 때문에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요즘 방송 활동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인터뷰가 가거든요. 두 팀 모두 레전드고 요즘 방송 활동을 잘 하는 분이라서 인터뷰가 간 거예요. 그랬더니 김민재에 대해서 물어본 게 아닌데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 하다가 근데 요즘 김민재 잘하더라고 자기 입으로 먼저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김민재가 이토록 파괴적인 임팩트를 세리에 가할 줄은 몰랐다. 김민재는 맥락을 놓치는 일이 없고 상황을 다 읽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칭찬의 포인트가 우리가 생각하는 뭐 피지컬, 헤딩 경합 이런 거랑 다르죠? 역시 레전드 수비수라서 핵심을 알고 있습니다. 김민재는 제가 말씀드리지만 판단력이 정말 빠르고 남들보다 한 박자 먼저 움직이는 게 이 선수의 제일 큰 장점인데, 크롤은 아무래도 이제 네덜란드 수비수다 보니까 이런 지능적인 면에 집중을 해서 김민재를 칭찬한 것 같아요. 그리고 경기 후에도 뭐 칭찬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근데 이제 일일이 다 소개하기에는 입이 아플 정도로 너무 많은 칭찬이 쏟아지고 있고요. 이 최고 레전드의 칭찬. 크롤은 2년 전에 선정됐던 역대 발롱도르 드림팀, 발롱도르 드림팀에서도 수비수 부문 후보에 올랐을 정도로, 다시 말하면 자기 포지션에서 역대 탑10에 드는 그런 선수예요. 역사상 탑10. 그런 선수의 칭찬을 김민재가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 경기 아약스를 상대로 김민재가 좋은 활약해준 경기에 대한 현지 반응, 각 매체 평점을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공신력이 있긴 한데 촌평 없이 평점만 달랑 주는 스카이스포츠 이탈리아입니다. 김민재는 7점. 좋은 점수죠? 그런데 6대1로 이긴 경기다 보니까 7점이면 팀 내에서는 오히려 중하위권이긴 해요. 6골을 넣고 이긴 경기인데 7점보다 아래인 선수는 끼케 한 2-3명밖에 없거든요. 김민재가 거기 들어가진 않았고요. 7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쭉 나올 일관된 흐름은 뭐냐면 이탈리아 매체들은 감독한테도 평점 매기잖아요. 스팔레티가 거의 모든 매체에서 1등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팀을 잘 조련하고 팀을 잘 이끌어온 스팔레티 감독의 역량이 각 선수 한 명 한 명의 기여도보다 높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일단 스카이스포츠 이탈리아는 앙기사와 스팔레티에게 최고점을 줬고요. 그 밑에 라스파도리가 2골 1도움 기록했죠. 그 밑에 디로렌조와 로버트카 등등 해서 김민재는 라흐마니, 올리베라, 로사노, 은돔벨레 등과 함께 7점입니다. 은돔벨레 좀 이따 나올 겁니다. 다음에는 굉장히 인기 있는 주요 스포츠 신문 중에 하나인 그 핑크페이퍼 가제타 델로 스포르트의 평점입니다. 여기 높아요. 김민재가 7.5입니다. 김민재 위에는 스팔레티, 라스파도리, 로버트카, 앙기사가 있으니까 김민재는 공동 5위, 감독 빼면 공동 4위 선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좀 상위권, 중상위권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김민재는 역시나 디로렌조, 라흐마니, 올리베라 이렇게 포백 모든 동료와 함께 7.5에 선정이 됐고요. 그리고 지엘린스키 어시스트를 했죠. 그리고 1골 1도움을 한 크바라첼리아도 김민재와 같은 7.5입니다. 자, 김민재에 대한 촌평을 보겠습니다. 뜬 공에 대해서 자석 같았다. 그의 머리를 빠져나가는 공이 없었다. 역시나 이날도 헤딩 경합 승률이 굉장히 높았다는 점을 강조한 것 같아요. 여기서 촌평이 더 있는데 그 밖엔 약간 이탈리아스러운 수사법이라서 이탈리아 사람들은 되게 비유도 많이 하고 표현이 화려하거든요. 제가 오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뒤에는 해석은 정확히 해드리지 않겠습니다만 뛰어난 선수고 뛰어난 경기력이었다라는 그런 류의 어떤 표현법이었습니다. 뭐 그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뜬 공에 대해 얘기를 해보면 김민재 선수가 헤딩 기록에 나와 있지 않지만 김민재가 공중볼을 가장 잘 따내고 팀에 크게 기여한 장면이 바로 동점골 장면이죠. 상대가 롱볼이 이렇게 하프라인 정도로 날아오는데 김민재가 헤딩으로 경합해서 이렇게 그냥 임의로 걷어내는 게 아니고 안정적으로 가슴 트래핑을 한 다음에 바로 옆에 있는 올리베라에게 바로 줍니다. 그렇게 빠른 타이밍에 패스가 나갔기 때문에 올리베라가 주고받고 크로스, 라스파도리의 헤딩골 이렇게 동점골이 나올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수비에서 그러니까 상대의 공격을 그냥 막기만 하는 게 아니고 공을 빠르게 자기 걸로 소유한 다음에 바로 동료에게 주는 플레이, 그러면서 속공의 시발점이 되는 플레이, 이것을 김민재가 잘 한다는 것을 이 득점 장면에서 단적으로 보여줬죠. 자, 가제타 델로 스포르트는 은돔벨레에 대해서 이 원자력 기관의 일부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은돔벨레, 이미 엄청나게 잘 돌아가고 있고 엄청나게 힘이 강한 나폴리라는 하나의 어떤 기계가 있는데 은돔벨레도 끼고 싶어한다 이거죠. 시메오네에게 준 어시스트 그리고 크로스바 강타가 있었다. 은돔벨레는 팀의 쐐기골인 마지막 6번째 골 조반니 시메오네의 골 어시스트를 했고요. 그 뒤에 크로스바를 때리면서 득점기를 하나 놓쳤습니다. 그러면서 팀의 중요한 가치를 추가해줬다라는 호평을 받았습니다. 참고로 아약스 측 MVP도 좀 재밌어서 소개를 해드리면 베르흐베인이에요. 이 친구죠. 이날은 이걸 못했지만 나폴리 상대로 뭐라도 해보려고 노력했지만 돌아오는 게 없었다. 쿠두스에게 5대2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으나 쿠두스가 날려버리고 말았다. 그러니까 아약스가 뭐 공격이 잘 되진 않았지만 그나마 고군분투한 게 이 친구다라는 평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칼추 나폴리 24 나폴리 지역지의 평가입니다. 김민재는 7이에요. 역시나 김민재 위에 쭉 있고요. 김민재는 7점인데 김민재에 대한 평가를 보면 상대 공격을 통과시키지 않았다. 김민재의 공중볼 획득에서 동점골이 비롯됐다. 아까 말씀드린 거죠. 그 다음에 54분 수비가 유일하게 아쉬웠고 69분 수비가 미쳤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매체는 이렇게 굉장히 디테일하게 보더라고요. 54분 수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 이게 김민재 입장에서는 왼쪽에서 올라온 크로스를 발로 처리하다가 발에 빗 맞고 나갔는데 자책골이 될 뻔한 좀 잘못 빗 맞은 장면이죠. 그래서 좀 아쉬웠다고 얘기를 한 것 같아요. 69분 수비는 김민재가 이날은 좀 자제했던 전진 수비 커트였습니다. 그러니까 상대가 공격수가 아니고 그 바로 뒤에 있는 선수 쪽으로 이제 좀 여유 있게 공을 준다고 생각했는데 김민재가 미리 읽고 뛰어나가서 끊은 다음에 그 공을 소유하고 역시나 이번에도 팀의 공격권으로 바로 연결하는 그런 정말 좋은 수비를 보여줬죠. 김민재는 이날도 뭐 좀 자제했지만 기회가 있을 때는 본인의 특기인 전진 수비를 또 보여줬습니다. 다음 유로스포르트입니다. 유로스포르트는 김민재에게 6.5를 줬어요. 오, 짜요. 그쵸? 근데 짜긴 한데 평점 말고 촌평을 보면 되게 괜찮아요. 쿠두스가 딱 한 번 김민재 마크에서 빠져나갔는데 그게 위협적인 공격이 되었다. 아마 실점 상황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 밖에는 아주 단단한 수비였다. 그러니까 대체로 호평이에요. 그러니까 뭐 다시 말하지만 6대1로 승리한 경기에서는 감독이나 공격진 또 공격 포인트를 올린 선수들이 막 9, 8, 7 막 이럴 수밖에 없기 때문에 6.5면 괜찮은 평점임에도 불구하고 동료에 비해서는 낮은 거죠. 하지만 이제 김민재가 승리에 일조했다는 것은 촌평을 볼 때 역시나 인정받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특이하게 여기는 은돈벨레가 김민재보다 높아요. 0.5나 높아요. 은돈벨레는 7이에요. 은돈벨레는 뭐라고 했냐면 투입되자마자 미드필드에서 여러 차례 훌륭한 플레이를 했다. 시메오네에게 준 패스를 6대1로 완성했다. 뭐 그냥 은돈벨레의 활약에 대한 그냥 묘사인데 은돈벨레가 아무튼 김민재보다 높습니다. 이런 걸 보는 날이 오는군요. 물론 평균으로 보면 둘이 비슷한 것 같습니다. 김민재가 조금 더 높은 매체도 있었으니까. 그런데 이제 은돈벨레가 한 매체라도 김민재보다 높은 걸 보게 되네요. 뭐 은돈벨레를 저주할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불신을 해온 거지. 많은 토트넘 경기를 봐오신 분들이 어차피 느릿느릿할 것이다라고 불신을 하시는 거지. 뭐 잘하면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나폴리 입장에서나 토트넘 입장에서나. 그런데 요즘 나폴리에서 은돈벨레는 토트넘 오기 전에 은돈벨레, 리옹에서 정말 반짝반짝 빛나면서 프랑스 대표팀에 갔던 그 은돈벨레로 돌아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대를 거실만 하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김민재의 활약, 팀 자체의 훌륭한 경기력, 크브라츠 헬리아의 파괴력, 여기에 더해서 은돈벨레 보는 재미까지 정말 재미가 쏠쏠한 바로 이 나폴리입니다. 나폴리 경기 여러분, 본방사수 우리들 함께 합시다. 함께 나폴리 경기 얘기 자주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볼리였습니다.